소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워낙 개수도 많고 글을 보니까 이 지난 댓글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글들이 아주 세고 이래서 이거는 저희가 소환을 하면은 바로 그 직원들을 은닉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조사가 안 될 것으로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뭐 체포와 그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가 뭐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검장이 뭐라고 답변했나요?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응?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응?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응?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16일 날 영장이 발부되고 17일 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지금에서 손 빼라, 그리고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그 다음에 압수문은 전부 돌려줘라. 외압이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셨다고 얘기했죠? 뭐 이거는 이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것이고, 특히 6만여 개의 트윗이 발견된 후로는 이거는 소환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6만여 개의 트윗글은 이미 이 사람들 체포 전에 이미 확보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전에 알았습니다.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국정원 원세훈 김용판의 수사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 신문에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뭐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5월 말부터 6월 한 중순까지 그 공선법을 의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법무부에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이 한 2주 이상 걸렸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수사팀이 다른 일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 설득하는데 시간이 들어가지고요. 설득은 법무부인가요? 네, 그래서 뭐 대부분 공안부가 만약에 이거를 따지고 든다면 모르는데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 검사들은 그래서 이게 뭐 사실상 결국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팀이라고 하는 건 수사를 이렇게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물론 뭐 다 필요해서 하다고는 하지만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대검에 보고를 하면 거의 대부분 법무부로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서 장관님의 그 재가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식으로 지금 문화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부 보고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법무부에 넘어가고, 법무부에서는 이걸 알면은 지난번 선거법 적용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허가를 신속하게 해주지 않을 것이 저희 수사팀에서 너무 자명하게 보였고, 일단 어떤 불이익이라도 제가 감수하고 이 수사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여튼 일정한 단계까지는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면은 그때는 이제 모든 게 드러나고 뭐 하기 때문에 부르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임의 수사도 하고 또 추가 분석도 계속 해야 되고 이게 되지만,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초기에 어떤 그 사태를 딱 장악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갈 때는 그거는 막 정말 그 표범이 사냥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막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된다면은 저는 뭐 어떤 불이익이라도 감수할 용의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한 건 사실입니다.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막 됐는데도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갖고 저만 이렇게 배제를 하시고 또 저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건 감찰을 하건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자체를 또 보고도 전혀 못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수사 자체는 완전히 불법인 것처럼 이렇게 이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을 져야 되실 분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그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법원에 제기된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이게 처음부터가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원칙에 위배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앞하고 뒤를 바꿔갖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달 21일 우리 국회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검찰의 정치 공작과 투표 강요에 국회가 무릎을 꿇은 치욕적인 날입니다. 진즉부터 이재명 대표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제발로 법원에 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비회기 때 시간을 줬음에도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다가 정기국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이건 검찰의 국회 난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 파괴 행위입니다. 헌법상 삼권 분립 침해입니다. 그때 국회는 검찰의 난입을 막았어야 합니다. 제가 투표 거부를 주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검찰의 문을 열어주고 일부는 박수까지 쳐댔습니다.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포동의안에도 부결표를 던졌을 겁니다.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보다도 민주주의와 국회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방탄국회라고요? 없는 회기를 억지로 만들어 누군가를 비호해야 방탄국회라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검찰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게 방탄국회입니까? 회기 중 입법부 구성원의 신변에 대한 판단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은 판사가 아닙니다. 검찰도 장관도 범죄 유무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국회에 와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낙인 찍습니까? 그것도 정치 공작 수사가 뻔한데 말입니다. 게다가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을 자신의 정치 무대로 변제시켰습니다. 무려 37분이나 발언대에 버티고 서서 난장판을 연출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렇게 자신이 검찰 독재 정권의 앞잡이임을 만차라에 고백했습니다. 그는 체포동의안에서 법에 의한 통치, 즉 룰 바이 롤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법치는 법의 통치, 즉 룰 오브 로입니다. 지난 8일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 한덕수 총리도 분명하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룰 오브 로는 법이 주체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이 통치의 주체인 것입니다. 룰 바이 로는 통치자가 법의 주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을 이용해 국회를 포함한 모두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입니다. 2300년 전 중국 진시황이 법을 이용해 통치했습니다. 학자와 언론인을 생매장하고 책을 불태웠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문제 제기를 괴담, 가짜뉴스로 하고 공산 전체주의로 매도하고 언론 탄압 전문가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의 작태가 꼭 진시황의 통치를 담지 않았습니까? 법을 어긴 증거가 없는데도 법을 어긴 것처럼 이미지 조작을 시도한 것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난동이라 할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법원이 그 난동을 제어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국회 난동으로 분명히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 왕조시대처럼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음흉한 속셈이 공공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나무일처럼 말했습니다. 사고는 자신이 치고 책임은 검찰에 떠넘겼습니다. 현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기각,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 엉터리 법무장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하겠습니까?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전현직 검사가 정부 요직을 대거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총리 비서실장도 교육부 총리 보좌관도 금융감독원에도 국민연금에도 검사 출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압수수색과 소환이 난무합니다. 조작 수사 검사 비리 검사를 승진시키고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이쯤 되면 대한 검국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나라 대한검국을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에겐 이런 검찰 독재의 폭정과 폭주를 막고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리 원칙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검찰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한동훈 장관 탄핵입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그의 직무상 과오는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 독재 맨 앞줄에 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서 정치 공작과 국회 유린의 책임을 물읍시다. 임명권자 대통령이 사과하고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일이 없을 테니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고 한 정당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탄핵은 반드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 정권의 구역자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방조자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 탄핵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검찰에 주셔서 고맙습니다.